강지원이 남자친구한테 막 남자친구가 그 말이 이 사람한테 발작 버튼인 거예요. 그래가지고 엄청 막 화를 내면서 사람들 있는 데서 막 욕을 하고 그 막 어두운데 막 벽으로 밀치면서 막 진짜 뭐 곧 때릴 것처럼 막 그렇게 행동을 하거든요. 그래서 너무 강지원이 자기 남자친구 무서워가지고 결국은 자, 이번 주제는 데이트 폭력 이렇게 대처하자입니다. 생각보다 이게 데이트 폭력 피해는 있는데 대체로 이 정도 가지고 경찰에 신고를 해도 될까? 이 정도 가지고 변호사에게 도움을 청하는 건 오버가 아닐까? 이런 데 고민하시고 망설이시는 분 되게 많으시거든요. 근데 실제로는 되게 위험하시잖아요. 그렇죠. 그 이제 본인들이 생각하는 허용 범위 내라고 생각하는 행동들이 이제 실제로는 폭행에 포함되는 행동들이 되게 많고, 연인 관계라는 점을 이용해서 이제 데이트 폭력이 나오다 보니까 이제 그렇게 변호사님 말씀하신 대로 생각하시는 분들도 많고, 예, 그런 상황이죠. 그러니까 어떤 한 사례를 보면은 그 남자친구가 막 나랑 뭐 하자, 뭐 술을 먹자, 나랑 뭘 하자, 어떤 행위를 하자, 그리고 뭐 왜 그렇게 했느냐, 막 화내거나 따지거나 막 이렇게 간섭하거나 이런 행동들이 굉장히 집착적이었던 거예요. 근데 그 남자친구가 그렇게 했던 이유가 이 여자분이 이 남자를 교제하기 전에 뭐 몇 년간 만났던 남자에 대한 어떤 질투심, 그리고 이 여자에 대한 어떤 정복 욕구 뭐 이런 것들 때문에 그런 식으로 병적으로 이제 발현되는 것이었거든요. 그런데 이 여자분이 그러한 남자친구의 언행 또한 어떤 사랑의 연장선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좀 뭐 질투가 나서 그런가 보다, 날 너무 사랑하니까 그런가 보다, 이렇게 말을 하면서 자꾸 용서를 하시는 거예요. 근데 이제 보통 그 데이트 폭력할 때 제일 많이 일어나는 것들이 일반적으로 뭐 폭행, 그죠? 뭐 상해, 그 다음으로 뭐 감금, 체포감금, 그 다음 많이 일어나는 게 주거침입이거든요. 근데 이러한 제일 많이 빈번하게 일어나는 이런 폭행 같은 경우에는 반의사불벌죄예요. 반의사불벌죄이기 때문에 여자친구가 우리 남자친구가 나를 사랑해서 그랬나 봐요, 그냥 처벌을 원하지 않아요, 이렇게 돼버리면은 흐지부지 돼버리는 그런 결과가 되는 거죠. 최근 그 TVN 방영 드라마인데요, 내 남편과 결혼해줘, 그거 보면은 그 여자 주인공이 강지원이라는 인물인데 되게 좀 우유부단한 약간 그런 착한 그런 캐릭터인 거예요. 그래서 그 남자친구는 굉장히 막 돈도 밝히고, 그래서 이 여자에게 계속 돈도 빌리고 이런 방식으로 이제 뜯어먹으려고 거의 접근하는 그런 캐릭터인데, 강지원이 남자친구한테 헤어지자고 하니까 막 남자친구가 그 헤어지란 말이 이 사람한테 발작 버튼인 거예요. 그래가지고 엄청 막 화를 내면서 사람들 있는 데서 막 욕을 하고 그 막 어두운데 막 벽으로 밀치면서 막 진짜 뭐 곧 때릴 것처럼 막 그렇게 행동을 하거든요. 그래서 너무 강지원이 자기 남자친구 무서워가지고 결국은 이제 헤어지지 못하고 결혼까지 했다가 이제 그 뒤에 이제 나쁜 일을 겪고 뭐 회귀해서 그 남편이 된 남자친구에 복수하는 뭐 그런 내용이거든요. 그런 걸 보았을 때 데이트 폭력이 그냥 데이트 폭력에서 끝나면 참 다행인데, 보통 데이트 폭력을 당하시는 분들이 남자친구한테서 가스라이팅을 같이 당하시기 때문에 이게 그 결혼까지 막 연인 관계에서 원치 않는 결혼까지 하게 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주변에서 다 말리는데 혼자 그냥 뭐 빠져나오질 못해가지고 결혼으로 이루어지는 이런 경우들이 아주 종종 있죠. 그 뭐 저도 어떻게 대처하면 좋을까요, 이런 데이트 폭력? 예, 뭐 일단 본인이 데이트 폭력을 당하고 있다라는 걸 인지하는 게 제일 처음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뭐 주변 사람들과 이제 이야기도 해봐야 될 거고, 이제 그 과정에서 구체적으로 뭐 필요한 자료들, 뭐 진단서라든지 의사소견서들을 통해서 이게 폭행으로 인해 이런 부상을 당했다, 뭐 이런 것들이 이제 증명되면 좋을 것 같고요. 이제 데이트 폭력을 이제 보통 하시는 분들은 이제 한 차례에 그치는 게 아니잖아요. 이제 좀 지속되는 케이스가 많다 보니까 통화나 대화 녹음이 됐든 뭐 문자 뭐 이런 것들을 좀 다 자료로 남겨두시는 게 일단 또 첫 번째 절차가 될 것 같습니다. 데이트 폭력의 경우에 따라 성폭력으로 이어지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여성폭력, 뭐 성폭력 상담소에 가서 상담을 받고 그것 또한 증거가 되실 수 있으니까 반드시 남기시길 권하고, 그러니까 일반 범죄와 다르게 연인 관계에서 발생하는 뭐 데이트 폭력이나 성폭력의 경우에는 그 피해자분의 일관된 태도가 진짜 중요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고소했다가 다시 사귀어요. 이렇게 되면 수사기관에서 그걸 엄중하게 처벌해주지 않거든요. 그리고 자기는 피해자는 성폭행을 당했다라고 주장하지만 보통 그 남자친구는 아니에요. 성폭행이 아니라 서로 좋아서 한 거예요. 그러니까 화간이에요. 이렇게 말을 하거든요. 강간이 아니라고 한단 말이죠. 그런 상황에서 다시 또 사귀고 만나고 사랑한다 이렇게 돼버리게 되면은 그 가해자 쪽의 진술의 신빙성만 더해질 뿐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일관된 태도가 진짜 중요합니다. 네, 실제 사례 중에서 일단 데이트 폭행을 당했으면 물론이고 이제 유사 성범죄들도 이제 같이 일어난 사건이었는데 이제 두 분이서 또 합의를 하시더라고요. 이제 중간에 뭐 관계가 어느 정도는 회복되었는지 이제 또 합의를 하다 보는 과정에서 그 이후에도 계속 또 데이트 폭력이 일어나는 거예요. 근데 이미 합의해가지고 그 기존에 있었던 폭행 같은 경우는 아까 말씀하셨듯이 없어진 거죠. 둘이 합의를 했으니까. 이제 그런 케이스도 있다 보니까 일관된 의사 이거 뭐 분명히 가장 중요하고요. 합의서 작성도 굉장히 좀 중요한 것 같고요. 함부로 합의서 쓰시면 안 됩니다. 아까 그 뭐 가스라이팅 부분 말씀을 하셨는데 그 저도 20년도 기사를 찾다 보니까 20년도 기사였는데 이제 데이트 폭력 경험이 있는 기혼자 중에서 38%는 그 그러니까 배우자가 데이트 폭력을 했던 사람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거기에 이제 세뇌를 당한 거죠. 이게 뭐 이 정도는 이 사람이 나를 사랑해서 이제 그렇게 했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 거고, 아니면 뭐 이 사람이 바뀔 수 있다라고 이제 뭐 믿음을 가져서 그랬을 수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사유가 됐든 이제 약간 정신적으로도 미치는 영향이 굉장히 큰 것 같더라고요. 30% 이상이면 그건 엄청난 비율인 것 같거든요. 그렇죠. 약간 지배관계가 형성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정신적으로, 심리적으로 막 종용되다 보니까 데이트 폭력을 당하는 그런 지배관계에서 이제 탈출하지 못한 채로 결혼으로 이어지는 경우들도 있는 것 같고, 또 그런 뭐 폭력이 이제 재발될까봐 두려워서 못 벗어나는 경우도 있을 것 같은데요. 그런 경우에는 그 경찰에 신고를 하시고 어떤 뭐 임시 조치로서 뭐 접근 금지라든가 아니면 전기통신행위 금지라든가 뭐 그런 부분들에 대한 도움을 받아보시는 것도 좋을 거란 생각이 듭니다. 네. 그리고 실제로 위험성 있다라고 보여지면은 스마트워치 뭐 이런 것들 제공한다거나 아니면 뭐 신변을 보호하기 위한 뭔가 순찰, 뭐 경호 뭐 이런 것들도 같이 해주시는 경우들이 있고요. 또 경우에 따라서 주민번호 변경, 그러니까 신변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서 주민번호 변경 같은 거. 왜냐하면 이게 남자친구 여자친구 되게 애인 사이가 되면은 그 사람의 뭐 주소뿐만 아니라 주민번호까지 다 아는 경우들도 있거든요. 그래서 신분증, 주민번호 변경하는 것까지도 해주는 경우가 있으니 잘 알아보시고 도움을 받으시길 권합니다. 몇 번 아까 이야기를 했는데 자기가 데이트 폭력을 당하고 있다라는 걸 인지하는 게 먼저인 것 같아요. 그게 인지하는 방법으로서 신고가 될 수도 있고요. 주변 사람들한테 고민을 털어놓는 게 될 수도 있고요. 뭐 여튼 주변인들이나 수사기관을 통해서 이제 그런 얘기를 좀 공론화시키는 게 가장 좀 빨리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되게 좀 친한 사이인데 그냥 친한 정도도 아니고 정말 그렇죠. 미래를 함께할 것도 생각하는 애인 사이인데 이거 고소해도 되나? 뭐 이렇게 신고해도 되나? 막 그런 거 고민 엄청 되시잖아요. 근데 막상 결혼하면 신고 잘 하던데. 막상 결혼하고 나면 이때 그러니까 결혼하고 나면은 이제 콩깍지가 벗어지는데 결혼하기 전에는 아직 사랑하고 계시기 때문에 이게 신고했어도 처벌해야 되겠다 생각했다가도 다시 용서하고 뭐 그렇게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심리적인 메커니즘이 참 안타깝죠. 예. 세상에 남자는 많으니 본인의 자존감을 파괴하고 신체 위협을 가할 사람과 미래를 계획하지 않으시기를 당부드립니다.